자, 이어지는 논제 두 번째 얘기는요. 윤석열 청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 화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화해가 된 건지 또 화해가 됐다고 했는데 화해가 아닙니까? 아니, 화해라는 표현은 나 안 맞는 겁니까?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으니까 예. 표현을 바꿔서 할까요? 네. 봉합됐다고 얘기하는 건 뭐. 예, 봉합된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엉뚱한 또 방향으로 지금 좀 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이게 추 장관의 그 지위가 결국 윤 총장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추 장관이 완승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 형성적 처분,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 용어인 것 같은데요. 됐다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이 얘기를 저는 몇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런 의미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네가 내렸으니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장관이라고 해야 돼. 장관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거를 지시한 대로 우리는 따랐다. 뭐 내 의견이고 뭐고 이렇게 따랐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이런 표현 자체를 네. 저도 뭐 이렇게 그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 예를 들어서 법률이 정해져서 공포하는 순간부터 네.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 내가 동의하고 말고 내가 거기에 참여했고 안 하고 상관없이 발효되는 시점이 딱 정해지면 끝이잖아요. 예. 그 식으로 장관이 지휘를 하는 순간 이미 그게 효력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대한 건 의미가 없었다 이미.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는 건 이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지시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 거다. 그렇죠. 내 의지와 관계 없다는 거죠. 무관하다라는 예. 걸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지휘를 내렸으니까 그것도 알 수 없고 부글부글은 그냥 너무 네. 소설 쓰시면 안 돼. 근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추 장관께서는 이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전투에서 이긴 예. 장군의 여유 같은 거죠. 예. 전투에서는 분명히 이긴 것 같아요. 네. 이번 전투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이 전투가 이제 뭐 모든 싸움의 시작과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의 전투가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결정적 고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근데 이게 9일날 아침 상황이잖아요. 근데 8일날 저녁 때 오후 상황에 보면은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제안을 받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제안을 해왔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근데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원래 하라는 대로 해.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용한 거고. 그건 알 수 없죠.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없습니까? 뭐 확인된 거 있어요? 그건 없어요. 양쪽도 확인 안 하잖아요. 근데 법무부나 대검이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진실 공방이라 그러잖아요. 네. 누구 얘기가 맞는지 확인은 안 돼 있어요. 대신 이제 그 표현이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제 그 상식적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대검하고 법무부가 명백한 상하 관계는 아니더라도 둘이 이게 말 놓고 편의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부의 외청이란 말이에요. 검찰청이. 그러면 거기서 둘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없었는데 대검이 있었다 그러고 법무부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 어떻게 밑에 기관이 위 기관한테 하지도 않이 있다고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협의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협의는.
근데 이제 그 협의가 실무자 선에 된 거고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됐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실무자라는 게 네. 실무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말할 때 어디 뭐 저 구청의 주사나 시청의 무슨 과장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마도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네. 대검 차장선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 정도에서 한 얘기가 뭐 협의가 돼서 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모르지만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 근데 그게 장관에 의해서 그 뭐라 그랬죠 되게 킬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킬다운. 배제당했다고 하면 그 지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또 다른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대검 검찰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의 검찰청의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비견하다고 할 만큼 양대 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가 이제 가장 큰 힘인데, 왜냐면 예산은 어차피 국회를 통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의 힘은 예산, 이제 인사야 인사. 예. 인사를 사실은 검찰국에서 하는 거고, 그 실무 책임자가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신임하거나 좀 더 나가면 청와대에서 가장 신임하는 검사가 검찰국장을 가거나 예. 갔다가 중앙지검장을 가거나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예. 뭐 가능성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총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뭐 실무자라고 표현은 됐지만 사실 법무부 안에서도 센 사람이고 그렇죠. 전체 검사들 사이에서도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쯤 순위로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가 한 칸에 날아간다는 얘기가 좀 이게 현실에 안 맞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얘기 정도를 장관이 안 받아들이고 대체 누구 얘기를 받아서 그럼 이렇게 갔을까? 예. 라는 데서 이제 그 지금 또 다른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실무 책임자, 법무부의 실무 책임자와 최소한 대검 관계자가 얘기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대검이 지금 우리 강 박사님 말씀대로 꾸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더 돼지게요. 거기서 꾸며버리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시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꾸민 건 아니라고 한다면 윤 총장이 갑자기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도 자기 입장을 바꿔서 무조건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표현이 조심스러운 게 뭐 예.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은 그게 바꿨다 되는데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 원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됐는지 상황이 그러니까 추측을 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추측은 되는 거죠.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가능한 게 이게 이제 보고 받을 때는 이게 법무부하고 얘기가 된 거고 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고 왜냐면은 그 대검 차장이나 뭐 저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뭐 그 하루 이틀 안 사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현재로서는 약간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검찰 옷 벗고 나가면 다 변호사들이에요. 아니, 똑같이. 현재도 다 그 검사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되면은 그 더군다나 그 대검 차장이나 지금 저 검찰국장이나 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 뭐 네네. 어느 쪽은 뭐 윤석열 사람이고 누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총장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죠. 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얻는 거 보면은 예.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총장도 당연히 이거는 장관도 동의한 사안으로 받아들였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그 이렇게 저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한마디로 또 한 번 바로 100분 만에 킬 당한 건데 그 100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지 원래 계획도 그렇고 뭐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예. 현재로서는 뭐 장관은 본인이 다 했다고 하지만 예. 뭐 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청와대에서 뭔가를 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고 예. 또 현재 막 나오는 거는 뭐 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 과연 그러면은 그 법무부의 핵심 그 공적 계통으로 봤을 때 법무부의 명령 체계로 봤을 때 가장 측근이고 신뢰하는 그 참모가 건의한 사항도 날릴 만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어떤 조언이나 예. 뭐 지시 같은 게 있지 않았냐라는 게 현재 지금 남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게 더 커져 버렸어요. 예. 근데 이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저 윤 총장이 여기서 갑자기 그 수용을 하면서
국정원 그 수사 때 업무 배제됐던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왜 거기다 든 거예요? 그걸? 그건 뭐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때처럼 이것도 약간 부당한 거다라는 이제 부당한 조치다. 부당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렇게 좀 또 말씀하시는 그때 받아들여서 있다 보니까 총장까지 됐는데 여기도 결과는 참대하리다 이건가 보네. 그렇게 기대를 하나 보네. 글쎄 그 표현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런데요, 이번 사태 이후에 우리 그 전에 뭐 참여정부 때인가요? 그 검사들의 반란이 좀 있었잖아요. 검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모르죠. 근데 사실 검난이라는 거는 좀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검찰 전체가 뭔가에 저항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그걸 검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뭐 그때 예전하고는 조금 뭐 그런 검찰 내부에서도 그 입장들이 다 하나가 아니고 예. 뭐 특히 이제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그걸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실제로 뭐 그 검찰 안에서도 각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배경이나 그 성향에 따라서 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뭐 동의하고 뭐 저 따르는 검사도 있을 거고 뭐 심지어 뭐 우리 저 대통령에 대해서 막 찬사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검사도 계시잖아요. 네. 하고 또 반대로 뭐 반정부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검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그 해당 정부의 정치적 색깔이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뭐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그 엄정 중립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뭐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진 검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건으로 야 니들이 우리 대장을 건드려 이런 식으로 덤비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무슨 뭐 대신 이제 검사들은 그래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숭배가 아니고 검찰총장이면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네. 조직이나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그 후배 검사들의 어떤 그 입장과 권리와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보호의 의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럼 완전히 우리가 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네. 그런 하위자 개념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래서 법무부가 정말로 검찰청의 상급 기관으로서 이제 시시콜콜한 세상까지 다 간섭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를 총장이 못 막았으니까 책임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죠. 그거는 뭐 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어느 조직이나 조직 안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총장이 뭐 사표를 내고 나가는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네. 검사들의 반발을 다독이고 그 검찰의 입장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저 정치적 권력이나 어떤 그 법 체계상 그 지시에 대한 그 거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관둔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런 네. 성명이나 말로 충분히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표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근데도요. 이거의 승부가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예. 그 내부적으로도 검사들에게도 그런 불만이 없진 않겠지만 예. 그럼 좀 나를 좀 더 두고 봐 달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윤 총장 그 지금 검찰 체제 안에서 민감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저 울산 것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금처럼 또 지휘권이 또 발동이 되면 검찰 쪽 완전히 헛바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 권력의 행사라는 게 네. 법적으로 내가 권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대로 쓰여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꾸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네. 그 가장 말단인 구청에 와도 막 당선돼서 네. 네. 업무 파악 끝난 취임한 지 6개월쯤 된 구청장이 한 말에 대해서 구청의 말단 직원이 느끼는 감하고
뭐 임기 한 6개월쯤 남아가지고 이제 한 서너 달 지나면 이제 아마 선거운동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저게 다시 당선돼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서 내리는 지시가 먹히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렇겠죠.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네. 이게 딱 항상 꾸준하게 권력에 유지되고 지시가 그대로 먹히나. 이미 3년 지났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건 자체가 또 그렇고 또 예를 들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예. 국민 여론을 자극하잖아요. 예. 국민의 지지도가 이게 출렁이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 공무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권력이 다시 나올지 이 권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돼요. 국민들은 잘 몰라. 공무원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말 잘 듣고 안 듣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영향이 있어요. 저는 그 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숙현 선수 사건 있었잖아요. 응? 그 사건 났을 때 장관 차관이 국회 불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멍한 소리 하는 거 보고 놀란 게 야 이제 문체부 적어도 다른 부처는 모르겠는데 문체부 같은 데서는 장 차관이 완전히 진짜로 아까 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오죽 말을 안 들으면. 근데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그 건건이 또 예를 들어 이거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뭐 최측근인 뭐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그렇게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좀 워낙에 세게 나오니까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사안 자체 뭐라 그래 피조사 피의자 뭐 피의자성, 그러니까 피조사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 측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청와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법무부 장관이 막았다, 뭐 법무부 다른 부처 누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추미애 장관이 막았다,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의 시간은 가면 갈수록 청와대나 법무부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반대로 보면 그런 기계와 의지가 남아있다는 전제를 하면은 검찰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지켜보시자고요. 근데 사태가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그 최강욱 대표가 그 SNS 올린 거 화면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저것이 그 최강욱 대표가 당대표가 법무부 입장이라고서 올린 건데 저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이제 입장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2시간 정도 후에 올라온 거고요. 내용이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게 나왔죠. 근데 저 부분이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건 가한이라는 것이고요. 그 가한이 어떻게 그러면 최강욱 민주당 당대표 손에 들어갔느냐 이걸 놓고 지금 국정농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을 좀 먼저 해주시죠. 평은 뭐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종합해 보면 저 문안 자체를 추미애 장관이 직접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직접. 대단해. 그 짧은 시간에 그 바쁘신 분이 그걸 앉아서 저걸 쓰셨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되게 딴 분들 잘 안 그러시거든. 오선 국회의원이나 지내신 현직 장관이 직접 저런 문안을 쓰셨다는 것도 참 그 감탄할 만한 일이고 근데 이제 그게 가안이 와서 한번 보냈더니 밑에 저 참모진에서 다른 거를 또 보내와서 둘 다 괜찮다 그래서 둘 다 내보내라고 둘 다 괜찮다 그랬더니 둘 다 내보내라는 말씀으로 알고 밑에 비서실에서 그거를 동시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세상에 성명서가 2개가 어딨냐고. 입장문이 2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무식한 나도 알겠다. 그건 여기는 말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누가 그 얘기하더라. 그 문안에 들어가는 그 표현이 예를 들어 뭐 수명권, 뭐 이런 게 일반 법조에서는 잘 안 쓰는 뭐 군 검찰에서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게 혹시 최강욱 대표가 주로 쓰는 말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가 더 가면 뭐냐면 그 초안을 최강욱 대표가 써준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썼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최강욱 대표가 써서 준 건데 그래서 최강욱 대표도 자기가 그 보내준 거를 그냥 나가는 줄 알고 그냥
이 시점에 나가겠다 싶어서 올렸더니 봤더니 뿌렸다, 그 사이에 예. 그 법무부 내에서 뭔가 다른 약간 수정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당황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상 지휘 우리 군대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다.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이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 아니라 그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 잘못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뭐 그 허위 사실에 의해서 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시비 걸리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예. 그런저런 정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에요. 좀 예. 명확하게 해야지.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 대상자가 총장 당신의 그 최측근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끼지 마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사람들이 볼 때 저런 표현도 그렇고 그런 글을 올라가는 정황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게 법무부 내에서 공식적인 업무 체계에서 예. 보고받고 지시하고 주고받아야 될 그렇죠. 문안이 예. 왜 전혀 상관없는 그 다른 국회의원의 그 SNS에 올라와 있냐 이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고 저러고 하면 그걸 그냥 남겨놓은 상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왜 바로 지워버렸냐고. 예. 그걸 뭐냐면 본인이 당황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런 저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더 의심이 제기되고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는 아예 그 사건의 애초의 시점인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하고 예. 그 이철 그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 제보자 X 지모 씨가 뭘 하면서 그 지모 씨가 올린 뭐 SNS나 네. 뭐 황희석 그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나 최광욱 그 의원의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작전이든 뭐 누구랑 뭘 같이 한다는 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지모 씨하고 황최 이 두 분이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그 이동재 기자와 지모 씨와 관련된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을 쭉 몰래카메라로 추적해서 그를 보도한 MBC까지 포함된 여기에 관여돼 있거나 혹시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다 묶어서 권언 유착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이 사건이 이 권언 유착 사건 부분과 그 한동훈 검사장으로 대표되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검언 유착에 대한 양자의 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양자의 관점을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건 아예 무시하고 이거는 의미 자체를 지워버리고 이거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눈박이처럼 이거만 보지 말고 이걸 보라고 하는 얘기가 검찰 내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런 거를 무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최광욱 대표 그럼 관여돼 있거나 주도했을 거로 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그분과 추미애 장관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거나 협의를 했거나 뭐를 써서 주고받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 전체의 공정함과 진실은 밝혀지기가 쉽겠냐니까. 추미애 장관 본인 말대로 국민이 받아들였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직 확인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가 확인인지 모르고 얘기하기도 참 조심스럽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추측한 대로 물론 추측이라는 게 잠깐 쭉 한쪽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 국정농단 사건과 뭐 다를 게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검언 유착이 있고 관원 유착이 있다면 검언 유착이 밝혀지면 관원 유착도 밝혀져야 되는 거지. 관원 유착이 거기는 무시하고 없애지고 이러면 이번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뭐 독립수사기관이든 뭐든 통해서 그래 더군다나 그 중앙지검의 그 수사 일부에서 진행 거기만 아니면 양쪽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 거고. 근데 현재 지금 그 중앙지검 이제 수사 일부에서 진행하면은 뭐 검언 유착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철저하게 수사가 되겠죠. 근데 이쪽에 대한 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별 의미 없는 아까 뭐지 형성적 지위
형성적 그 국어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단어. 형성적 그 지휘 그거로 인해서 이미 끝난 사건을 끝난 거를 일주일이나 지금 끌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는 모양으로 뭐가 주고 받고 뭐 약간 뭐 티격태격 한다든지 티키타카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일주일간의 공방을 통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뭘 알게 됐냐면 아 요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권한 유착으로 유착에 대한 부분도 뭐가 있는 것 같다. 있는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봐야 되는가 보네.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검언 유착이 돼서 정말로 이쪽에서 바라듯이 뭐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연루가 돼서 당사자가 돼서 피고인이 돼서 기소까지 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까지만 남고 요거에 대한 조사가 안 나오면 국민들이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와 우리 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화이팅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지휘권을 관철시킨 게 예. 이겼지만 이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판 자체가 지휘권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세게 공격해서 결국 관찰해 냈어.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휘권은 관찰시켰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전체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에 대해서는 더 곤란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했지만 결국은 원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을 좀 내보내려고 그랬던 건데. 나가시라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설령 한동훈 검사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검언 유착 그 시나리오대로 거기에 완전히 당사자가 돼서 뭐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나가겠어요? 아니라고 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연결시켜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뭐 너무 좀 말이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잘못되는 어떤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쯤 됐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책임져야 돼까지 연결을 잘 국민들은 안 시킬 거예요. 이미 뭐냐면은 지휘권은 관철시켰을 때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는 길은 끊긴 거예요. 여긴 이기고 본질은 졌어. 그다음에 그거를 뭐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한동열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한동열과 이동자가 뭘 짜고 했냐 말았냐가 아니라 이게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짜고서 오히려 반대로 이 둘을 뭔가 덫을 놓고서 지금 덫에 몰아넣고 있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덫을 놓은 사람은 누구고 그 덫이나 그 몰아넣고 공격하는 그 와중에서 중앙지검의 역할은 뭐고 무슨 뭐 어떤 의원의 역할은 뭐고 누구의 역할은 뭐고 장관은 대체 그 과정이 뭐했고 이게 지금부터 나중까지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의문과 질문의 영역으로 남을 거예요. 자, 우리 강 박사님 얘기를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었는데요. 이분 걸 제가 그랬어요? 좀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의 문서가 그냥 밖으로 줄줄 새나간다. 과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지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국가기관의 개판 5분 전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법무부를 아웃소싱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과 5번과 이게 누굽니까? 박사님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전과 5번과 최강욱, 항의석이 장관을 산세로 보내놓고 지금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안에 뭔 일이 누가 지시한 건지 모르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꼭 산사로 보내놓고 셋이서 법무부의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린 듯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정가 부분 잘 모르겠고 아마 지모 씨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산사 보낸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재밌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결정하신다고 산사에 가서 그 뒷모습을 찍어서 그 SNS를 그거 옛날에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본인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뭔가 고독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때 청와대 창밖을 내다보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엄하신 명정, 근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 나오고 그랬어. 원래 이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게
오래된 수법이야.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하면 클리셰야, 클리셰. 낡아서 약간 진부한 방법인데 예. 그것도 너무 웃긴 게 무슨 산사를 무슨 구경하듯이 하는데 그 뒷모습을 찍어가지고는 무슨 거기서 내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보면은 뭔가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그 바쁜 장관이 휴가를 내서 산사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거거든. 예. 트럼프가 막 그 저 최루탄 싸가면서 그 저 사람 내쫓고서 교회 가서 성경책 들고 사진 찍으러 그렇게 했듯이 네.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볼 이렇게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네, 표면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수용을 해서 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강 박사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쭉 들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건 국민을 위해서 권한이 쓰여지고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정치까지 움직이는 건 참 좋은데 그 속에 깊은 내에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려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국민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 알게 되는 국민들이 한번 뒤돌아서면 무섭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이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번 일도 각자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사적 정원을 마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